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8월 25일 맞죠? 8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전 역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제 8월이 벌써 이제 마지막 주예요. 그죠? 마지막 토요일이죠. 정확하게는 다음 주에 월, 화, 수, 목까지가 남았어요. 그래요. 근데 요번에 8월 달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8월에 위기설이다 그러면서 8월 달 시장이 엄청나게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 뭐 8월 달 그래도 아니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아마 지금 제가 방송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한번 이렇게 봤어요. 지금 뒤에 보면 시장이 나오는데 잘 보시면 8월 달에 보면은 진짜 막 위기설 같이 막 엄청나게 내려가는 것 같더니 보세요. 2주 동안 다시 지금 반등을 하면서 결국 주봉으로 이렇게 봤더니요. 재미있어요. 주봉으로 봤더니 많이 빠진 것 같지만 결국은 다시 2주 동안 이렇게 싹 하고 다시 올려줘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까지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이 나오면 결국 평범한 한 달이라고 마무리가 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 요번에 8월 달에 들어서면서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들 난리 날 것 같이 얘기했어요. 다들 뭐 이번 달 시장 아주 그냥 꼬라박고 특히 초에 첫 주 막 이렇게 둘째 주 맞이할 때는 엄청나게 그랬고 그랬는데 어때요? 다시 또 평범하게 회복되죠? 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런 거는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냐, 무서워할 때 남들이 다 무서울 거예요 라고 할 때 맨날 무서워하고 좀 그러고 오르고 나면 아이고 다행이다 하고 휴 또 한숨 쉬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대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7월 말에 시장 좋을 때 8월 첫째 주에 그랬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이럴 때 아니에요. 8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한번 울컹할 거예요. 미리 말씀드렸는데 진짜 울컹했고 그러고 그래도 괜찮아요. 8월 달 그냥 평범하게 지나갈 거예요. 근데 8월 달 진짜 그 다음에 다시 지금 2주 동안 회복하고 있고 여러분 전 점쟁이 아니에요. 전 점쟁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뭐 꼭 이렇게 제 말대로 100%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모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전 제 생각대로 제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물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대로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스컴에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머 8월 달에 진짜 뭐 시장 큰일 나나 보다. 아니에요. 보세요. 이제 월봉으로 보면 더 그럴걸요? 아주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한 달로 표기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도 하셔야 되고 공부 힘들죠?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뭐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적으면서 한번 나중에 분석을 자꾸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잘 있게 됩니다. 저도 실은요 그런 과정 거치면서 저도 점점 어떻게 보면 이 큰 그림에 대한 눈을 떠갔어요. 맨 처음엔 저도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판단? 그런 거 못하죠. 왜? 경험이 없고 아는 게 없는데 공부한 게 없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데 여러분들 자꾸 공부하고 뭐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변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귀찮아서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맞아요. 맨날 차트 보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뭔 큰 변화가 없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런 길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5년 10년을 가도 실력이 계속 그 자리에서 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힘들더라도 요번에도 또 그런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저희는 여러분들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는 거 알고 계시죠?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저희 오늘의 상품권 드리고 있어요. 저하고 전화되신 분하고 문자에서 한 분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문자에선 2321님 그리고 전화에서 1948님 1040님 이렇게 전화를 주시니 요번에 뽑혔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들고 주세요. 아시겠죠? 저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알고 계시죠? 좋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빨리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예.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예, 저 상주에 사는 대형이라고 합니다. 누구요, 누구? 상주에 사는 김대형이요. 대성이. 형, 형. 김대형님. 예, 예. 그래요. 예, 김대형님. 연세가? 30대 중반입니다. 아유, 그래요? 아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내가 지금 좀 전에 그랬잖아요. 대성이 그래가지고, 어머! 나이 많으신 분인데 내가 순간 반말을 한 거 아닌가? 이랬는데, 아이고, 그래도 뭐 저보다 한참 동생뻘이니까 실수 아니었네. 아유, 다행이네. 그래요. 우리 대형님 연세가? 30대 중반 주식 경력은? 4년 됐습니다. 4년이요? 그래요. 우리 대형님은 저희 방송 꾸준하게 보셨어요? 이 방송 보고부터 제가 주식을 시작했어요. 그래요? 근데 저희 방송 보면서 주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저희 방송 계속 딴 데 안 보고 저희 방송만 하나만 꾸준히 봐도 도움이 좀 돼요? 투자하는데? 예, 괜찮았습니다. 그래요? 어떤 식으로 근데 도움을 받으세요, 좀? 대형님은? 뭐, 말씀대로 이제 자기 중심을 잡고, 예, 이반장님 말씀, 그냥 참고적으로 뭐 이렇게 듣는다는 생각으로. 그래요? 근데 네.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 제 방송은 좀 이렇게 공부하거나 이렇게 큰 그림을 보면서 이 투자의 흐름을 읽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 그 부분이 좋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다행이네. 그래요. 우리 대형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AJ 렌터카. AJ 렌터카 매수가 얼마요? 예, 11,000원에 20%. 또요? 예, 있나요? 예? 제일기획. 제일기획 매수가 얼마요? 19,300원에 20%.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요. 제일기획, 나도 제일기획 요즘 주가를 안 봤는데 궁금은 한데, 내가 제일기획이, 제가 방송에서 제일기획은 너무 많이, 이건 이렇게 떨어질 주식 아니라고 제가 그랬었잖아요. 예. 그러고 올랐나? 올랐네? 오르는구나, 역시. 그래. 나 솔직히 제일기획 한참 못 봤거든. 그래.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AJ 렌터카 제일기획. AJ 렌터카는 그 보유할 가치가 있는 주식은 잘 모르겠고요. 보유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예, 그 다음에 최근에 그 고점을 찍었는데 그게 본 사업으로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떤 뭐 매각된다는 소문에 의해서 올랐는데 그게 별로 좋은 모습 같지가 않은데 네. 그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예. 그리고 제일기획은 그 경기가 좋아지면은 광고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어제 또 삼성 그 임원들이 유죄 판결 받았는데 혹시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내가 오늘 지금 답변을 잘해야지 두 번째 질문은 나 잘못하면 오늘 마지막 방송으로 방송 내릴 수도 있어. 나 그냥 내 생각을 물론 지금 이제 언론의 표현이 참 자유로운 시대가 왔지만 그래도 민감한 내용이니까 함부로까지는 일단 그래도 그냥 우스갯소리고 저는 그냥 제 생각을 얘기를 할 건데 다는 못해요 솔직히. 그건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또 방송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는 얘기 못하는데 일단 제 생각은 일단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부분은 그러는 이유가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일단 1심에서 유죄가 선고가 됐어요. 그죠? 예. 유죄가 선고가 됐기 때문에 근데 뭐 이 부분은 조금 얘기를 좀 이따 할게요. 일단 먼저 AJ 렌터카인데 AJ 렌터카가 일단은 가치가 있냐 없냐인데 요번에 그 주가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좀 올랐었어요. 그죠? 근데 뭐 예. 아까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좀 해프닝이 있었어요. 어떤 해프닝이 있었던 거 아시죠? 예, 매각난 소문이. 예. 현대카드 쪽이죠. 현대카드 쪽에서 이거 인수한다라고 얘기했었다가 그러니까 시장에 돌았다가 아니다 그러면서 다시 빠지고 막 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AJ 렌터카가 현재 업계 2위예요. 그죠? 예. AJ 렌터카가 결국 주가가 쭉 오르다가 좀 빠진 이유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빠진 이유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쭉 가다가 왜 빠졌을까요? AJ 렌터카가. 글쎄,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실적. 이 회사의 실적 한번 그럼 볼까요? 실적이 되게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전 근데 뭐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여기 나오네. 실적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보시다시피.
작년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올해 1, 4분기, 2, 4분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적은 100, 매 분기 매출 1,500억 근처에서 좀 플러스 마이너스. 뭐 영업이익은 올해 오히려 1, 4분기, 2, 4분기가 작년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왜 이럴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대 심리가 좀 가라앉은 게 아닐까.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거를 왜 물어보는지 혹시 아세요? 이제 제 방송을 보니까 좀 어느 정도 꽤 보셨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제가 이런 거 막 질문을 하죠. 다른 방송에서 이런 거 질문 안 하죠. 다른 어떤 증권 방송에서도 보면. 근데 제가 왜 이런 거 자꾸 질문하는지 아세요? 골탕 먹이려고 이럴까요? 아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투자라는 게 어려운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르시죠? 예. 왜 그러냐면 항상 의사가 병을 고칠 때도 제일 먼저 뭐를 보는지 아세요? 이 사람의 증세를 보는 것도 증세를 보지만 그 다음 보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원인을 찾아요. 이 사람이 왜 이런 병이 걸렸나에 대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알아야지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나오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식할 때 이 주식이 그럼 왜 빠졌을까? 그럼 이 주식이 어떤 상황일까? 이런 원인과 분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만약에 어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빠지게 한 원인이 계속 지금도 크게 앞으로 더 나올 거야. 그럼 이 주가는 싼 주가일까요? 빠져도 싸지 않은 주가일까요? 싸지 않은 거죠. 왜? 계속 그게 앞으로 더 작용을 크게 할 수 있으면 그건 더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면 말도 안 되게 주가가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하는 것들, 이 주식 안 빠지고 있으니까요. 예, 맞아요. 이렇게 하니까 안 빠지고 있으니까 이거 매력적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주식이 이제 이렇게 빠지게 했던 원인들이 거의 다 반영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왜? 언젠가 어떤 이슈가 되면 올라가. 근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빠지게 했던 요인이 얼마든지 더 큰 요인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얘는 잠깐 쉬고 있는 구간이에요. 더 빠지기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잘 하셔야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면 꼭 이럴 때 주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들 막 들어가요. 예, 대체적으로 이렇게 될 때 물론 악재가 어느 정도 빠지게 한 악재가 다 반영이 된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바닥을 기다 보면 오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실은 기다가 오른다는 건 없어요. 기다가 오른다는 거. 악재가 다 반영이 돼서 이제 더 이상 빠질 이유가 없으니까 기다가 이제 조금 좋은 얘기가 나오면 언제든지 오르는 거지 기니까 오른다 그건 없어요. 종목에.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빠졌는지를 이해를 하셔야지 AJ 렌터카에 대해서 이게 더 빠지겠네 안 빠지겠네라는 걸 아세요. AJ 렌터카가 이렇게 했던 거 아까 실적을 봤더니 실적은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뭘까? 혹시 2014년 그때 15년 그때 전 정권이었죠. 전 정권에서 영업용 차량들에 대해서 이제 니네 영업용 차량 솔직히 말해서 렌터카 남바만 달고 다니면서 니네 개인 용도로 쓰면서 이거 무조건 세금 이런 거 혜택 보는 이전짓 이제 못하게 할 거야. 막 그런 얘기 엄청 심했던 거 기억나세요? 잘 몰랐습니다. 그래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제 렌터카 회사들 영업용 하는 거 그래가지고 혹시 지금 직장 다니세요? 예. 직장에 다니시면 영업용 차량들 있죠, 회사에. 예. 전에 아마 총무팀이나 이런 팀 가서 한번 물어보셔도 확인이 될 거예요. 전에는요, 영업용 차량이라 그러면은요, 그냥 무조건 다 비용 같은 거를 그냥 다 거의 영업 비용으로 다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1년에 얼마 이상은 영업비용으로 처리가 안 돼요. 네. 무슨 말인지가 되세요? 예.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렌터카들이 전에는 개인 자가용으로 타고 다니면서도 법인 차량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세금을 거의 안 내다시피 하면서 그런 비용 처리하면서 그렇게 다닌 차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렌터카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니네 솔직히 그렇게 영업하는 거 우리가 알거든? 그래서 그거 제재를 가할 거야. 그런 말이 나오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렌터카 업체들 주가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빠지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횡보했어요. 그러다가 요번에
어떤 해프닝 때문에 한번 올랐다가 지금 다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그 정책이 그때 막 나오고 막 그랬던 이야기들이 한 2년 전, 3년 전이거든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주가에 지금 반영이 다 됐지 또 새롭게 지금 주가에 반영이 또 되겠어요? 안 되죠. 쉽지는 않겠죠. 혹시 예. 홈쇼핑 같은 경우에 그 주말 같은데 저녁이나 이럴 때 보면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홈쇼핑에 렌터카 홈쇼핑에 많이 나오는 거 혹시 보세요? 홈쇼핑을 별로 안 봐서 잘 아, 그래요? 홈쇼핑 같은 거 어쩌다 가끔 틀면요. 그 예. 주말 저녁이나 막 이럴 때 보면 렌터카들 많이 나와요. 요즘 렌터카들 이제 예. 아빠들이 많이 가끔씩 볼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니까 주말에 뭐 저녁이나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예. 그래서 렌터카 선정이 많이 나오는데 전에보다 그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거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이제 쉽게 말하면은 렌터카들이 새로운 어떻게 보면 돌파구를 자꾸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전에 그냥 회사에만 물론 그게 커요. 그 수익이 이 AJ 렌터카 같은 경우에도 그게 굉장히 커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굉장히 크지만 그거 이외에 이제 새로운 수익원 이렇게 홈쇼핑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개인들을 상대로 한다거나 뭐를 상대로 한다거나 이런 지금 새로운 수익원들을 자꾸 이 회사가 찾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나빠질 만한 악재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쉽게 나오질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AJ 렌터카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프닝 때문에 주가가 올랐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해프닝은 물론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 젊은 뭐 연예인들 있잖아요. 젊은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누구가 누구하고 연애한다 이런 기사가 뜨지만 가끔씩 그런 경우 있잖아. 아니다. 그냥 친한 동료일 뿐이다. 그냥 이러고 바로 내리기도 하지만 나중에 보면 진짜 막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사귀거나 이런 뭐 핑크빛 열애 기사도 다시 나오고 막 이러기도 하죠. 그렇죠. 그 왜 그러겠어요? 젊은 처녀 총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때요? 또 누군가를 사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또 나겠죠. 마찬가지예요. AJ 렌터카가 요번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소문이었다가 루머라고 하지만 일단은 뭐야. 쉽게 말하면 젊은 처녀 총각 같이 이 회사가 전혀 그럴 가능성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없는 회사는 전 아니라고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요번에는 루머나 어떤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언제든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또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죠. 10월 첫째 주에 어마어마한 거의 지금 열흘에 가까운 연휴가 기다리고 있죠. 예. 그러면 렌터카 회사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그러니까 나쁠 만한 요인이 특별히 9월 달에 있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여러 가지 요인으로 했을 때 이런 해프닝에 의해서 지금 주가는 변동이 되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꼭 요번 해프닝이 아니었어도 얘는 주가가 이제 점점 자리를 잡아가서 조금씩 올라올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매수가가 얼마라 그러셨죠? 11,000원입니다. 11,000원의 비중이 20%. 20%라 그랬죠? 그럼 요 정도 매수가라면요. 한번 가져가 보실 만 할 것 같아요. 비중도 그렇고. 전혀 무리도 없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얘는 뭐 너 깨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만한 가격이나 비중은 아닐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일기획인데 제일기획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매번 본 게 아니라 방송할 때만 이렇게 보고 상담할 때만 이렇게 보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저 제일기획 주가 흐름 요즘 못 봤어요. 근데 오늘 봤어요. 근데 제일기획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제가 여러 번 하는 거 보셨죠? 못 보셨어요? 가끔 봤습니다. 예. 전 제일기획 이렇게 내려올 때 이 정도 내려올 회사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점점점 자리 잡으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솔직히 제일기획은 이렇게 내려올 회사는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올 회사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실은 지금 이렇게 좀씩 올라가는 게 당연한 지금 모습이고 이 회사 뭐 엄청나게 좋아지나? 특별히 그럴 것도 없어요. 지금 이 회사에 비해서 너무 제가 봤을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모습이 옛날에 나왔던 거고 지금 그거에 대한 회복이 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오히려 회복은 좀 느리다고 봐요.
근데 나쁘지 않을 거고 일단은 지금 제일기획도 이제 좀 재밌어지겠죠, 그죠? 어저께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 판결이 나와서 그죠? 5년 동안 예. 뭐 이거 전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으로 완전히 이건희 회장 때 같이 지금 완전히 후계자가 굳어진 건 아니지 않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완전히 굳어진 건가요? 확정이 다 끝난 건가요? 대표이사로 완전히 해서 다? 제가 그 부분까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글쎄 하여튼 뭐 어찌됐건 간에 어저께 뭐 어느 방송을 슬쩍 들으니까 또 뭐 전문 경영인을 하다가 뭐 다른 어떤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런 것들은 뭐 민감한 얘기니까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이재용 부회장이 일단은 만약에 이건희 회장 같이 완전한 그 1인 그 확실한 그 CEO 그 대표가 된다 그러면은 글쎄 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최태원 회장 때 같이 옥중 경영도 뭐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 골치 아픈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죄 판결이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2인자일 때와 1인자일 때는 틀려요. 1인자일 때는 그 사람한테로 상대로 우리가 피해보는 거에 대한 청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외국 투자가들의 이걸 어떤 식으로 이겨낼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라고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그런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딸들에 대한 이 관심도가 확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아시잖아요. 예, 둘째 딸이 지금 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회사의 관심도 또 곁가지로 높아질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항소에서 2심, 3심 당연히 가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1심에서 일단 요번에 첫 선고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어째 됐건 간에 구형하고 선고는 틀리잖아요. 그죠? 첫 선고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삼성에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 흐름이나 앞으로 이런 것들 중에 재밌는 회사와 재미없어지는 회사들이 좀 나오고 막 이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덤으로 얻어지는 효과도 좀 제가 봤을 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 요거 같은 경우는 20%에 지금 19,300원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요거는 계속 홀딩하고 가 보셔도 그러니까 그건 덤인 거고 이 회사 자체적인 매력을 보더라도 그죠?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 요번에 타격을 어찌됐건 간에 신인도가 많이 입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신용평가사에서 내리진 않겠지만 국제적인 지금 신인도라든지 이제 관심이 이런 것들은 우호적이진 않겠죠? 아닐까요? 우호적일까? 아니, 비우호적이죠. 그렇죠. 비우호적이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광고나 이런 활동 어떻게 해야겠어요? 많이 해야겠죠. 많이 해야겠죠. 그러면 제일기획한테 나쁠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좋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일기획한테 앞으로 주가 흐름이 굳이 나쁘게 들어갈 흐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봐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어떻게 참고 되셨어요? 예, 좋은 참고 됐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고 하여튼 뭐 모르실 때마다 이렇게 뭐 저희 전화가 잘 연결이 아주 쉬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모를 때 전화 주시면 저것도 통화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도와드릴게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이 반장이 진행하고 있는 이 반장의 주식 있는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실은 워낙 요번 달에 몸이 좀 그래가지고 나 강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번 주였죠. 저번 주부터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좀 빨리 해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저번 주에 워낙 마포에서 했어요. 마포에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저도 솔직히 그래도 아직 휴가가 완전히 거의 마무리는 됐지만 저번 주만 해도 얼마나
오시겠어. 그리고 아유 조금만 오면 그 핑계로 한 몇 주는 강의 쉬어야지 그러고 갔었는데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정말 제가 더 몸이 깨진 한이 있더라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느낀 게 거기 마포 사회복지회관 대강당이 되게 커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강의한 지가 몇 년 됐죠. 근데 옛날에 시장 좋을 때보다 더 많이 오셨어요. 심지어 복도까지 막 넘쳐나가지고 돌아가신 분들도 막 굉장히 많았고 너무 죄송한데 막 복도에 막 그 통로마다 앉고 제가 그걸 보면서 완전 너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어요. 야, 저는 뭐 제 강의 같은 거 홍보나 이런 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제 방송에서 몇 번 말하는 게 단데 그 와중에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온 걸 보고 제가 정말 너무 놀랐어요. 지금 저의 어떤 그런 부분을, 능력 부분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방송이나 이런 거에서 더 제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더 채워드려야겠다. 그리고 강의 때도 더 채워드려야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나 봐요. 제 팔자는 계속 여러분들 위해서 뛰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 뭐 너무 저번 주에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번 주는 제가 워낙 계획에는 워낙 마포하고 여기 대전은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대전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전에 오늘 1시부터입니다. 기독교 연합봉사회가 CBS 2층 컨벤션 센터에서 오늘 1시부터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대전 좀 오랜만에 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요. 삼포삼어서 아셔서 열심히 듣고 또 그쪽 분들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전화 빨리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인천에 사는 김민경이에요. 김인경님 반갑습니다. 네, 인경 연세가 반갑습니다.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0대요. 주식 경력은? 5년 좀 넘었어요. 5년이요? 그래요. 네네. 우리 인경님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메디포스트 메디포스트 매수가 얼마요? 6만 원, 6만 원 비중은요? 20%. 예. 웅진 에너지 예. 6,500원에 30%. 예. 풍산이 56,600원에 20%. 예. 예, 이거 그래요. 예. 잠깐만 한번 볼게요. 종목을 메디포스트 6만 원에 많이 드셨네. 예, 그래요. 풍산. 풍산. 예, 풍산도 54,000원인데 5만 원. 웅진에너지. 그래요. 웅진에너지 많이 드셨네. 어떤 것들이 궁금하세요? 메디포스트는 예. 제가 이번에 고점에서 팔려고 그랬다가 더 갈 것 같아가지고 안 팔았거든요. 네. 그랬는데 좀 이렇게 그 조정 그 기간보다도 이렇게 빠지는 게 팍팍 빠지더라고. 그래서 20일 선에서 꺾이면은 그냥 매도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좀 올라간 것 같고요. 그래서 얼마까지는 갈 수 있을까 하고. 지금 제가 딱 얘기를 들어봤는데 죄송한데 인경님. 예, 예. 인경님 주식하시면서 그렇게 돈 많이 벌어보시지 못하셨죠? 아니요? 그래요? 많이 예, 벌어졌어요? 예, 괜찮았어요. 그래요? 예. 많이 벌면 한 어느 정도 버세요? 종목에 내가 수익은, 이 종목에서 메디포스트에서 몇 년 전에 만 원대에서 사가지고 그때 고점에서 팔았어요. 그래요? 예. 그러다가 어이구. 또 이게 나중에 또 보니까 예. 살려고 했는데 놓쳤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10만 원대 넘게 갔나? 하여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가더라고요. 그럼 주식 고를 때 기준은 뭐예요? 혹시 죄송한데? 저요? 예. 이제 일단은 전망을 좀 보는 거고 갈 수 있는 주식은 미리 조금 샀다가 올라가면은 더 사는 그런 그래요? 식으로 했어요. 그럼 예. 전망을 보시네요? 좋아요. 예. 근데 이 회사의 예. 그럼 전망이 뭐예요, 지금? 이거 관절도 있고 이제 그 치매, 줄기세포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정책주 같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매수한 거예요. 그래요. 올라갈 때 더 산 거예요. 사실은 이거보다 좀 빠졌을 때 조금 샀다가 올라가는 거 보고 또 사가지고 이 가격이 된 거죠. 메디포스트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별로 그렇게 썩 좋게 얘기를 안 해요. 방송에서도. 왜냐? 과거에 드셨다 그러는데 정말 죄송한데 전 네. 메디포스트 이 주가가 말도 안 되는 주가라고 보는 사람이었어요. 왜냐? 메디포스트라는 회사를 이렇게 네. 보면은 사람들마다 틀리겠지만 예. 메디포스트라는 회사 전 공부해보면 해볼수록 저 개인적으로는 전 참 매력 없는 회사라고 보여요. 그래요? 왜냐하면 예, 자기 예, 가치보다 훨씬 많이 과대 포장된 회사라고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건 뭐 메디포스트에서 뭐 우리 웃기지 마라 왜 우리 좋은데 왜 그러냐.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회사 그렇게까지 엄청난 회사라고는 솔직히 저는 보진 않아요. 왜 그러냐? 그래. 뭐 연골 네. 재생 자꾸 얘기하고 뭐 네. 그 카티스템 얘기하고 하는데 네.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그거 좋아서 빨리빨리 시술은 되지만 그거 재활하는데 너무 고생하고 너무 오래 걸리고 네. 제가 심지어 그거 했던 분들 중에 몇 분 뵌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네. 제가 그걸 물어봐요. 수술은 참 편했대요. 진짜 그거 하고 그런데 이 재활하고 이 과정이 너무 네.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들대. 만약에 자기한테 이거를 알려준 사람이 있었으면 네. 안 했을 거래요. 그런 분들을 그래요? 진짜 많으세요. 제가 이렇게 네. 몇 분 만나 뵀어요. 이걸 직접 한 분을. 근데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사실은 이 반장님한테 제가 이 종목 상담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예. 그 전에 다른 방송에서 이거 상담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다른 방송에서요? 저 이 방송밖에 예. 안 하는데. 아니, 한 몇 년 전에요. 예. 예. 그건 있었죠. 그래서 이거 메리포스트를 그때 상담하시길래 여기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신청을 그래요. 했어요. 예. 근데 예.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고.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 예. 회사가 지금도 요번에 이렇게 하다가 예. 요번에 주가 올라간 거 예. 여러 가지 이유 갖다 냈는데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은 전 높게 평가해요. 요번에 실적 부분이 좀 괜찮게 발표했죠? 예. 그거를 믿고 좀. 저는 솔직히 그거는 칭찬해 줄래요. 이 회사. 저 솔직히 실적 그래요? 2, 4분기에 이 정도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나오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예. 이제 회사가 예. 이 주가는 말이 안 되는 주가라고 전 개인적으로 봤던 사람이지만 예. 지금 이 주가 상황도 그 정도 실적이면 말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오는 건 전 맞다고 봐요. 근데 그래요? 과연 이게 과거같이 또 갈 거냐라는 거는 생각을 잘해야 봐야 되는 게 요번에 이 회사 올라온 것 중에 실적도 있지만 크게 또 작용한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케어예요. 그죠? 지금 그랬어. 문재인 케어인데 맞아요. 예.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심하라는 게 이거예요. 전에는요, 네. 이렇게 정부에서 무슨 케어니 뭐니 해서 밀어주면은 그거와 네. 관련된 업종이 다 올랐어요, 거의. 예.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강의에서도 안 그래도 딱 지금 그걸 준비해서 가는데, 예.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이 틀려지고 있는데, 예. 업종 내에서 그러니까 전에 대표적으로 다 가야 되는 애들이 안 가는 애와 가는 애가 지금 갈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강의 때 그걸 이제 보여드릴 건데 시장이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전에 했던 경험치가 있어서 그래 요번에 다 갈 거야. 요번에도 또 다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가는 이유가 분명한 애는 가지만 아닌 애는 안 갈 거예요. 그러면 뭐야? 거기서 그냥 게임은 끝나버려요. 제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이거라는 거야. 그래서 저번 주 제가 마포 강의 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 시청자 여러분한테 못 들으신 분들한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 실력 차이가 점점 더 날 거예요, 개인들이. 왜? 정말 그 종목에 대해서 가야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그 어떤 걸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가 엄청나요. 왜? 같은 업종에 같은 비슷한 성격인데 근데 쟤는 쭉 가 있어. 얘는 안 가. 이게 이상하다. 나중엔 가겠지. 아니, 안 가. 이런 식이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목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내가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과거의 아름다운 로맨스로 한 해 이러고 들어갔다가 만약에 메티프스트가 여기서 지금 주가가 흐름하고 만약에 뭐 한 1, 2년, 2, 3년 갇혀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얘는 게임 끝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회사가 진짜 2, 4분기 실적이 개판이었으면 제가 지금 막 뭐라고 아마 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2, 4분기 실적이 그래도 잘 나온 거 거기에 그래도 저는 칭찬 점수는 주고 싶어요. 그럼 분명히 이 회사 굉장히 좋게 발전한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3, 4분기, 4, 4분기도 계속
이어질 거냐. 만약에 못 이어진다면 일회성 이벤트나 별 볼 일 없는 실적으로 다시 들어간다면 이거는 오히려 함정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하는 거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왜? 2, 4분기 실적이 안 나왔으면 저 이거 무조건 팔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2, 4분기 실적이 이렇게 나온 거는 제가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3, 4분기, 4, 4분기까지 이어지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들고 가도 돼요. 근데 만약에 3, 4분기, 4, 4분기 못 이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가격을 불문하고 파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일단 현재는 아직까지는 요 정도 수익에서 요 정도 비중이라면 아직은 보자.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실적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보면은 아직까지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이 풍산하고 웅진에 있는데 풍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말씀드리죠. 풍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56,600원 정도 매수가인데요. 요거 매수가 근처에서 약간 수익은 나 있는데 제가 풍산은 지금 이거 여러 가지 뭐 애매해서 예. 어저께도 저도 풍산을 팔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렇죠. 저도 지금 팔라 트럼프의 덕을 그냥 많이 뒀는데. 봤는데 오늘 새벽에 지금 앨런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지금 밝혔죠. 지금 트럼프의 정책을 여러분들 지금 기사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을 거예요. 트럼프의 정책을 대놓고 반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금융 정책을 대놓고 반대했어.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렇게 대놓고 부딪힌 거는 아마 요번에 노골적으로 부딪힌 건 처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트럼프의 정책, 금융정책 잘못됐다라고 아예 대놓고 부딪혔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제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슬슬 어떤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풍사는 저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웅진에너지 마지막에 웅진에너지인데 웅진에너지 6,500원 30%인데요. 일단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수익권 구간이니까 나쁘진 않은데 글쎄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얘도 올라가다가 혹시라도 조정이 뭐 10,000원 부근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비중은 반 정도로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정도에서 저항 나오면 10,000원 에서 비중 절반으로 줄이고 그리고 절반만 편하게 지켜보시면 나을 것 같아요. 30%까지는 조금 무리될 것 같고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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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번 달 항상 마지막 주 코너에 그 상승 통행이 있죠? 지금 이제 상승 통행 코너가 곧 시작되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 상승 통행 코너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상승 통행 방송 시간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워낙 오늘 옆에 지금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워낙 오늘부터 딴 분이 나온다고 했는데 딴 분이 안 나오고 낯익은 얼굴이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딴 분이 나온다고 했는데 네. 근데 딴 분이 못 나온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이 상승 통행의 마지막 방송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코너의 막을 오늘 방송으로 이제 상승 통행 시즌 2가 이제 오늘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왜 오늘이 막방이 이렇게 됐나요? 홍태선 팀장을 원래 내보내려고 했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지금 못 나갔어요. 그래서 뭐 이 코너도 좀 내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게 우선은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것 자체가 시청자분들한테 약간 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독이요? 네. 뭐 혹시
살모사예요? 독일 밀키트. 이게 제가 종목을 말씀드리고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드리면 예. 특별한 자기만의 원래 주식은 자기 혼자 하는 거죠. 그쵸. 주식은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고 자기가 수익을 내야 되고 자기가 손실을 감안해야 되는데 그냥 사놓고 말고 이렇게 하는 아예 그냥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하긴 저도 그런 많으시더라고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강대표 거 네네. 이렇게 포트 비중이나 막 이런 거 보면서 그냥 사면은 네. 그래도 수익이 잘 나니까 나 솔직히 그거 보고 주식해요. 난 그거 보고 그냥 무조건 따라해요 하시는 분을 진짜 꽤 봤어요. 그래서 네네네. 또 저희가 네. 워낙 방송 시작할 때 취지는 그게 아닌데 네네네. 그걸 바탕으로 자기가 공부를 하고 막 이래야 하십시오 하는 건데 오히려 공부를 더 안 하는 게 되는 게을러지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제가 안 나오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반대적인 생각으로. 결국 막히면 자기가 파괴돼 있으니까. 네, 사실 주식은 제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생각이 나중에 더 오히려 잘못되실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저만 따라했다가 제가 딱 안 나오게 되면 완전 그래서 안 좋아지시죠. 그런 깊은 뜻이 계셨구나. 네. 그래요. 혹시 홍태선 팀장이 강동윤 대표보다 못생겨서 안 나오게 하는 건 아니죠? 제가 조금 더 잘생기긴 했는데. 그죠. 네. 근데 봤어야지 네네. 알지. 그래요. 일단 수익률 이제 봐야 돼요. 오늘 이제 네네.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네. 수익률을 봐야 되는데 한 4개월 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5, 6, 7, 8, 5월부터 운영을 했었죠. 예, 4개월인데 최종 수익률이 어떻게 되나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나요? 예, 지금 포트폴리오 와우! 1등이 75% 수익이 났어요. 네. 이야, 멋지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뭐 해서 3위 THK도 50%가 났네. 오, 그래요. 와, 전체 수익률을 한번 보죠. 4개월 동안의 전체 수익률. 4개월 동안인데 몇 프로 났나요? 46.81%. 와우. 이거 엄청난 수익률은 엄청난 수익. 이게 더군다나 뭐 대형주를 막 이런 걸 가지고 한 것도 아니라 네네. 개별주 장세가 아직 제대로 오지도 않았는데 네. 개별주로 해서 수익을 확실히 그러니까 수익은 저도 이렇게 강의 때 얘기하지만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고르느냐 그건 이제 능력의 문제겠긴 하지만 수익은 개별주 수익을 대형주가 쫓아올 수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사실 가볍잖아요. 중소형주가 가볍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되게 잘 가긴 하지만 중소형주 금방 좀만 올라와주면 삼성전자처럼 수익률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그래서 수익률은 솔직히 개별주가 맞다라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진짜 맞죠. 일단 마지막이니까 하나씩 좀 점검 좀 해주세요. 네네. 어. 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게 일단은 보유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뭐 차트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건 차트가 아닌데 예. 뭐 일단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예. 일진디스프를 사실 저희가 뭐 제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좋을 거다. 뭐 어떤 논리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런 저희가 갤로트 나오면 그때 그 나오는 시점 기대감이 적용될 때 주식을 팔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예. 최근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거래량도 실리면서 강할 땐 놔두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오르면 팔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이 나시거든요. 이게 네. 떨어지는 걸 버티는 걸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떨어지는 걸 가만히 두시고 오르는 거는 빨리 팔아야지 내 돈 만들어야지 해서 빨리 파세요. 근데 철저하게 반대로 하시는 게 맞거든요. 내려가는 건 되게 불편해하면서 빨리 파셔야 되고요. 올라가는 거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계속 들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좀 아직은 저는 매물대가 한 12,000, 13,000원대 있는데 이때까지는 저는 좀 홀딩할 생각이 여기서 일부 좀 줄인다는 전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분위기상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많은 수급이 몰리고 외국인 기관 수급 몰리고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NI스틸도 계속 뭐 종목표 있는 거 다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이 제가 마지막 방송이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30주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파란색 30주선인데 시장이 깨지면서 깨지는 거는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재로서는 박스권 흐름이 될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굉장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홀딩 하시되 4,500~600원 수준에서는 일부 좀 하는 전략을 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이 한번 슬로우해지면 저희는 주식을 안 가져가거든요. 슬로우해지시는 잘 안 가져간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제 전략상으로는 4,500원, 600원 왔을 때는 일부 줄여준다 전략입니다. 네. 삼양옵틱스는 실적 베이스로 좀 봤던 종목이잖아요. 예. 수익 기준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리고 사실 매출이 괜찮아요. 이 회사가 특별한 광고비도 많이 들지도 않고 삼양옵틱스 잘 모르잖아요. 이 회사는 뭐 카메라 DSLR 카메라의 이 렌즈 전문 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가성비 갑이라고 보는 회사거든요. 신규 상장주는 제가 원래는 안 하는데 현재로서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큰 수익보다는 좀 짧은 수익으로 챙겨가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현재로서 일봉인데 좀 갇혀 있어요. 이 안에 갇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뚫어내는 흐름 나오고 일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전략으로 좀 추천드리고 삼익THK 이것도 정말 수익 엄청 많이 났어요. 많이 났어요. 이게 OLED 관련주인데 사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는 주식은 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주요 지지선을 뭘로 삼을 거냐만 체크하시라고. 현재로서는 손절선은 17,500원입니다. 굉장히 폭이 넓거든요. 좀 더 홀딩하시고 이게 붙었다 안 붙었다 할 거예요. 30주선까지 붙었다 안 붙었다가 너무 자주 붙었다 안 붙었다 하면 그때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계속 두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TSE. TSE 좋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종목인데 흐름 보셔도 이게 어떤 주식이나 그래요. 이렇게 좀 올라와 주면 일단은 나는 회사가 바뀌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갔다 왔더니 제가 바뀌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저도 계속 홀딩입니다. 일단은 매물이 좀 있는데 18,000원대 이때 있는데 그냥 홀딩 전략으로 계속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하이셈. 사실 저희 여기 다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때 다 같이 파시긴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방송을 또 그만두는 이유 중에 하나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매일 나와서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 맞아요, 그렇지만 한 달 지나서 저희는 팔았는데 이놈들 강동원은 팔았네, 강 대표는 팔았네 이렇게 되는 게 되거든요. 저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막 거예요. 엉뚱한 잡소리 나와가지고 네네네. 이상한 막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그랬잖아요. 전국적으로 이상한 문자가 막 뿌려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는 이 주식 안 되겠다 싶어서 팔았던 거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바뀌면서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게 되게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을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단 모멘텀을 좀 잃었다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는 일단 팔았었는데 그리고 나서 빠지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국민한테 제가 다시 문자를 돌려서 저 이제 팝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도 제가 방송을 그만두던 한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 에러가 있죠. 하이셈은 일단은 좀 반등시 수익 실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멘텀이 제가 생각했던 모멘텀이 많이 꺾였어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향 완전 밀어주는 컨셉이 될 건데 현재 정부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런 걸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늦을 것 같아서 일단은 반등시 수익 실현이고 롯데쇼핑도 저희가 수익 실현했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29만 원, 30만 원 선인데 중국 관련주를 저희 종목 풀에 편입을 해놨었어요. 근데 중국이 잘 풀면 따라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편입을 해놓은 건데 계속 안 되니까 저는 안 따라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롯데쇼핑도 어찌됐든 중국 관련주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와서 많은 물건을 면세점에서 사가고 백화점에서 사고 이러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게 작용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사드 배치 이제 곧 한다고 지금 네. 발표 났잖아요. 근데 오히려 사드 배치가 다 끝나고 나면 오히려 좀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사드를 박아라, 먼저 박자 이런 생각을 엄청 했거든요. 저는 차라리 이럴 거면 먼저 사드를 박고 시작하자. 아니 사드 얘기 그만하게. 중국에서 사드 얘기를 엄청 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중국에서 사드로 공격을 못하게 아예 박고 시작하면 일단은 불확실성은 하나는 해소가 되는데 제거되니까.
이제 둘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모르겠어요. 저희 현재 정부하고 중국 정부하고 이거는 제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박으면 오히려 중국 관련은 개선될 것 같아요.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예. 롯데쇼핑 나쁘진 않습니다. 차트는. 근데 저는 현재는 안 가지고 있다는 네네네. 점이고 한국 화장품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세요. 중국이 풀리면 저는 이걸 딱 따라 사야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계속 안 풀려서 그냥 아예 안 샀던 풀 종목 하나고 JW 생명과학 사실 홍태선 팀장이 나왔다면 이 주식에 대해서 막 엄청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이 주식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제 생각에는 홍태선 팀장인데 내년에 박스터와 계약이 있어요. 뭐 수액. 예, 예. 이 회사가 좋은 점은 제약바이오라고는 하지만 제조시설 업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이게 그렇죠. 수액을 그냥 제조해서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 베이스가 되는 회사예요. 여타 제약바이오는 실적이 안 되잖아요. 실적이 되는 회사고 내년에 잘 갈 회사. 지금도 꽤 올라왔지만 실적 베이스가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예. 맞습니다. 실적 베이스는 장 꺾일 때 잘 안 꺾이거든요. 기대감 주식은 장 꺾일 때 기대감이 순식간에 없어지기 때문에 꺾이는데 이 주식은 내년에 잘 올라갈 주식이라 보시면 되세요. 근데 좀 단기간에 좀 오르는 대한 부담도 좀 있긴 해요. 조금 있긴 있죠. 네. 예. 그다음 넥스트 칩입니다. 넥스트 칩인데 제가 생각했던 매수 자리가 저 항상 이런 자리에 산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노리려고 하다가 못 샀는데 바로 깨진 바람에 약한 놈이네. 저는 주식은 강한 놈만 들고 가는 게 원래 전략이잖아요. 네. 약한 놈은 빨리 잘라내자 이런 전략이었습니다. BHI 이건 사지도 못하고 올랐다가 다시 빠져가지고 정말 바보 같은 주식 중에 하나인데 아이 같은 원전. 주식이에요, 어른이. 네, 원전을 보가 화력 발전으로 바꾸면 이 회사가 잘 되는 전략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중국이 보가 화력 발전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 회사도 수익이 좋을 거다라는 이런 돈을 많이 벌 것 같아라는 기대감이 붙었던 회사인데 중국하고 사이 안 좋죠. 지금 원전 관련 엄청 불협화음 많잖아요. 굉장히 2040년 거의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바꾼다고 해도 엄청난 지금 뭐라 그럴까요? 역풍이 불고 있어서 되게 시끄러운 주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저는 아직 매수도 아직 안 했으니까 사지 않은 그런 지켜봤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NC소프트는 좋아요. 차트 보시면 아실 건데 제가 좋아하는 차트는 이런 데 계속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계속 모아가잖아요. 지금 깨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홀딩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마무리 시간이 지금 됐습니다. 시간이 이제 없어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강용동 대표 오늘 강의가 이제 우리 시청자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했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 네. 시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네. 저도 통보를 못 받아서. 오늘 1시에 가요. 1시에 오늘 하는데. 오후 1시. 1시에 오후 나와주네요. 유한타증권 본사 3층 대강당. 네. 여기서부터 오늘 혹시 무료인가요? 유료인가요? 무료죠. 저희 무료입니다. 돈 안 받고요. 돈 같은 거 안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1시에 유한타증권 을지로 입구 있는데 바로 있는 거죠? 네, 유한타증권 맞습니다. 본사 3층 대강당. 그래요. 마지막 한마디만 짧게 한 30초. 네. 건강하시고요. 저는 이제 방송이랑 강연을 아예 접을 생각이거든요. 공식적인 걸 접는데 혹시 찾아오시려면 상승통행 검색해보시면 저는 찾을 수는 있어요. 연락처는. 한번 찾으시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혼자 공부하셔야 돼요. 남을 그러니까 따라해서는 우리 요번에 돈이 안 원하는 것도 그거였는데 그죠? 제 예전 방송들 보시면 제 투자법들이 나오거든요. 한번 그거를 하나의 기준 삼아서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기만의 기준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여기까지. 강동현 대표는 4개월 동안이었지만 이번에 안타깝게 그래도 네. 실력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실력 이상의 실력은 저희가 믿어 의심치 않은 아주 훌륭한 패널이었고 하여튼 또 나중에 다시 또 기회 되면은 모실 수 있는 날이 빨리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대단원의 상승통행 2 시즌 막을 내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사업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대전을 갑니다. 대전 1시에 대전 CBS죠. 기독교인의 봉사가 2차 컨벤션 센터에서 오랜만에 대전 분들 뵈니까요. 오후 1시부터 하시고 그리고 워낙 예정돼 있던 강의는 다음 주 강의부터였어요. 다음 주 강의인데 다음 주 9월 2일 토요일인데 오후 1시입니다. 강남을 갑니다. 강남. 그 현정빌딩 4층 HJ 컨벤션 센터 이벤트 홀이라고 제가 여기서 처음 하는데 선릉역 4번 출구에 나가자마자 바로 있대요. HJ 컨벤션 센터 이벤트 홀 4층에 거기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또 오랜만에 가서 뵀는데 워낙 강남 워낙 많이 오시잖아요. 하여튼 요번에 마포 보고 얼마나 많이 오실지 겁나 들어. 그래요. 많이 와서 그만큼 또 필요한 거니까 들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또 들어두세요. 그래야 또 뭔가 좋은 게 또 있죠. 그래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전화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관장님. 관장님. 나 딸한테 어디서 누구세요? 네, 대치동에 사는 김순겸이에요. 대치동에 사시는 순겸. 순겸이 연세가? 65세예요. 주식 경력은? 한 4년 됐어요. 그래요? 맞다. 네. 대치동? 네네. 거기 선릉역 바로 근처네? 네네. 다음 주에 거기 네, 가려고 그래요. 안 그래도. 보셨구나. 그래요. 네. 선생님. 대치동 혹시 어디쯤 사세요? 대치동 사거리요. 음마 있는데? 네네. 거기 아주 핫이슈잖아요. 거기 아주 핫이슈 중에 핫이슈. 그래요. 음마는 아니시죠? 네네. 그래요. 우리 승겸님, 일단은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크라운 혜태 홀딩스 우선주요. 크라운 혜태 홀딩스 우선주를 매수가 얼마요? 19,600원에 30%예요. 예. 그리고 화진. 화진. 네네. 그리고 화전은 화전민이 화전이고. 화진. 매수가 얼마요? 13,650원에 예. 30%요. 예. 그리고 서울식품이요. 네. 6,000원에 15%요. 예. 전부 다예요. 네. 한번 확인해 보죠. 어떤지. 크라운 혜태홀딩스. 참 재밌으시네요. 혜태홀딩스가 아니라 혜태홀딩스 우선주를 갖고 계시네. 네. 아니, 화진은 13,000에 13,000. 지금 보면 되게 식품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서울식품도 조금 이슈가 있는 것 같고 화진도 그런 것 같고 크라운 혜태 홀딩스 우선주도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크라운 우선주는 완전히 그냥 근데 왜 크라운 혜태 홀딩스가 좀 그런 가능성을 보셨어요? 회사 회장님께서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머리 아파 죽겠어요. 왜요? 뭐가 그렇게 머리 아픈데? 주식이 자꾸 내려가고 있고 이러니까 이걸 괜히 샀구나 싶어가지고 후회스럽고 지금 팔아버리자니 조금 손해가 막 심한 것 같고 그래서요. 걱정이 많아요. 그래도 19,600원밖에 안 되면 2만 원이면 거의 손해 없는 거 아닌가? 며칠 전에 한번 상한가까지 갔었어요. 네, 맞아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팔지를 못했어요. 조금 더 욕심을 좀 냈는데 그게 잘못됐나 봐요. 그죠. 일단은 먼저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네. 재상장 인적분할 이런 거 이 회사 인적분할하는 회사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재상장하고 뭐 하고 할 때 항상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재상장하고 나서요. 네. 주가가 단계에 무조건 움직이는 애들은요. 물론 네. 조정받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거의 90%, 95% 이상은 네. 그렇게 칠 때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네. 갖고 계신 분은 무조건 파셔야 됩니다. 거의. 네. 그때 들어가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빠지는 애들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크라운 혜태홀딩스는 실은 건드리면 안 되는 주식이에요. 네. 근데 그걸 모르시고 그냥 막 덤비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네. 물타기도 막 하신 것 같고. 근데 네. 물타기 같은 거 이럴 때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돼요. 네. 특히나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네. 우선주는 말 그대로. 근데 왜 본주를 안 하고 왜 우선주를 하셨어요? 본주보다도 우선주가 조금 요즘 우선주가 잘 움직이길래
이것도 우선주가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했는데. 에이, 그건 너무 아니었다. 예. 그건 아니에요? 네, 우선주는 말 그대로 뭐 배당 좀 더 받는 건데 우선주 갖고 더 잘 움직이고 그런 건 특별히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가끔 네. 주식시장에서 볼 때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시장이 좀 안 좋거나 뭐하거나 막 이럴 때 본주하고 우선주의 괴리가 많으면 예를 들어서 우선주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슈화될 때가 있어요. 예, 한 번씩. 예. 그럴 때 우선주가 좋지 특별히 우선주가 막 더 좋아서 주가 흐름 막 그렇게 될 때는 잘 없어요. 네. 그럼 몇 년에 그런데 한 번 나올까 말까예요. 서울식품 우선주는 막 상한가를 4번씩 치더라고요. 근데 걔는 서울식품 우선주는 한번 이걸 보시면 네. 예, 서울식품 잠깐만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맞아요. 상한가를 막 몇 번씩 치고 했죠. 네. 보세요. 예. 서울식품 예 잠시만요. 서울식품 우선주 예 한번 볼게요. 서울식품 우선주 막 상한가 몇 번씩 치고 했죠. 네. 근데 얘는 거래가 어저께도 보시면 되게 많이 올랐는데도 거래가 10,000주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평소엔 그것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이거 워낙 보통 얼마 안 되는 주식이 뭐 몇천 주가 상한가 찍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되게 쉬워요. 쉬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이거 뭔가 굉장히 막 그러지 않은 경우 많아요. 네. 쉽게 말하면 뭐 이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보통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열심히 앞으로도 더 하고 하겠지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작전하고 막 이렇게 뭐 하는 사람들 뭐 다 잡아낼 수는 없어요. 네. 우리나라 경찰이 있다 그래서 도둑 다 잡아내요? 쉽게 말하면 조폭 다 잡아내요? 못 잡죠. 그건 영원히 못 잡을걸요, 다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네. 네, 맞아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금감원에서 열심히 하고 해도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요, 작전이나 이런 거 안 사라져요. 있어요. 네. 덜 하냐, 더 하냐, 그 차이지 안 없어져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똑똑해지세요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사기칠 때도 너무 똑똑한 놈 사기치는 게 쉬워요? 어수룩한 사람 사기치는 게 쉬워요? 어수룩한 사기친 게 쉽죠.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쉽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 똑똑해지세요, 뭐 하세요 하는 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자꾸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되는 게 뭐냐. 얘네들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을 앞으로도 쉽게 말하면 사기치려고 많이 할 거예요. 네. 사기치려고 많이 할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생각 갖고 하는 사람들은 사기를 안 당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네. 아무것도 모르면은 어때? 사기 당할 수밖에 없겠지?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거래량 얼마 안 되는 거 막 점상 만들고 뭐하고 막 이러면서 아니면 뭐 그거와 관련된 업종에서 뭐 한두 개 그 거래 금액 작은 거 막 올리죠. 그럼 갑자기 이슈화되고 그러면 그거 이외에 또 이 주식들 이상하네. 꺾일 것 같아 안 가네. 그럼 나도 좀 사볼까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개인들이 막 들어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얼마든지 그런 변형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식품 우선주를 보고 그렇게 한다는 건 물론 서울식품 우선주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서울식품 우선주를 보고 이게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럼 크라운해트홀딩스의 우선주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크라운해트홀딩스가 지금 요번에 크라운 제가 공개 매수했죠. 네네. 맞죠? 그러면 크라운 매수 공개 매수했으면 물론 뭐 이거 여러 가지 뭐 요건 충족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크라운해트홀딩스가 그럼 일단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거잖아. 네. 아니 그러면- 주식을 찍어낸다 그러더라고요, 회장이. 그러니까 그러면 크라운이 제가가 좋겠어요? 크라운 혜태가 좋겠어요? 어찌됐건 간에. 먹는 놈이 좋겠어? 걔를 막 사서 먹히는 놈이 좋겠어? 근데 우선주는 해당이 안 된다. 해당이 안 돼도 얘도 크라운 혜태지 홀딩스지 얘가 저기 롯데홀딩스야?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항상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승현이 M&A 할 때 M&A 하는 회사가 대체적으로 주가가 나중에 좋게요? 아니면 M&A 당하는 회사 주가가 좋게요? 하는 회사가 좋겠죠.
하는 회사가 좋다고? 아닌가요? 당하는 회사가 좋아요. 네. 주가가. 왜? 네. 누군가 사주는 거 아니야.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네. 사는 회사는 돈을 써야 되니까 부담이 되잖아. 네. 물론 한 다음에 시너지가 커서 뭐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주식에서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좋죠. 네. 돈 쓰는 거 싫어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회사의 주가는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근데 누군가 사줘. 그럼 걔는 네. 돈을 안 쓰고 누군가 홍하고 사주는 거잖아. 그런 회사들의 주가는 좋은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럼 크라운 혜태홀딩스보단 크라운 제가 쪽이 좋을 가능성도 나중에는 오히려 있는 거야. 만약에 그걸 보셨다 그러면. 네. 오히려. 주가가 어떻게 될지 나중에 모르지만. 오케이?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크라운 혜태홀딩스 우선주를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봤을 때 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적당한 요번 선이에서 손실 안 나면 그냥 네. 털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네. 되게 매력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화진 네. 같은 경우에도 13,650원 30%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거 엊그저께 들어가셨죠? 며칠 전에. 이거 들어간 지 한 20일 됐는데요. 20일? 네. 그럼 17,000 죄송한데 원에, 이거 올라갈 17,000 때 원에. 네. 갖고 계셨어요? 안 갖고 계셨어요? 올라갈 때는 안 갖고 있었고요. 다 올라고 나서 떨어질- 17,000원에 갖고 있다고. 네. 떨어질 때. 네.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 떨어질 때 함부로 사시지 마세요, 주식. 큰일 납니다. 네. 저도 떨어질 때 주식은요 함부로 안 사요. 네. 여러분들 떨어지는 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데 네. 그거 여러분들 잘못하면 큰일 나요. 떨어지는 칼날은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하는데 떨어지는 칼날 서커스 같은 데서 딱 이렇게 잡으면 되게 멋있죠. 네. 근데 만약에 떨어지는 칼날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히 딱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손 다 작살나요. 피범벅돼요. 네. 여러분들 제발 제가 조심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갈 때 막 무턱대고 달리는 말이 더 달린다 그렇게 웬만해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야 이렇게 턴 돌리는 거 노리고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쉽게 말하면 제가 이거 좀 세게 얘기할게요. 제주 핀다 그러거든요. 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그렇게 제주 필 만큼 주식 잘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뭐라 그러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실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세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정말로 정말 죄송해요. 근데 너무 과대평가하실 때가 많아요. 깜짝깜짝 놀라요.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잘해? 나도 함부로 못하는 행위들을 이렇게 서슴치 않고들 막들 하셔? 저 이렇게 놀랄 때 진짜 많아요. 근데 웬만하면 여러분들 그거 하지 마세요. 네. 특히. 예. 이건,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해서 한번 그래도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 그래서 수익 내잖아요? 그럼 그분은 나중에 그거 또 한다? 그러다가 맞아요. 진짜 작살난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하지 마시라는 거야. 이게 또 꼭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보통 보면은 그 나쁜 버릇을 오히려 고쳐야 되는 나쁜 버릇을 가져가 버려. 그래서 그래.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금만 올라오면 그냥 바로 다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식품인데요. 네네. 서울식품도 6,000원 요번에 들어가셨나봐요. 네네. 이게 보세요. 비슷하네! 화진하고 들어가는 스타일이. 쭉 단계 올라간 거 잡고 떨어지는 거 이렇게 해서 먹으시려는 것 같은데 네. 죄송한데 승려님 네. 그 주식 방송들 많이 보세요? 저는 저기에요. 저 단장님 주식밖에 안 봐요.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전 오히려 이런 타이밍 때 매수를 절대 못하게 하는 사람인데? 근데 요번에는 좀 제가요. 많이 헷갈려가지고 그냥 그러셨어요? 모험을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대신 모험을 해보자. 그래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 뭐 배울 때도 야 판돈 내고 배워 임마. 조금이라도 놓고 그래야지 화토도 배워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네. 정말 자기가 한번 생각하는 걸 해보고 싶다 그럴 때는요. 우리가 애들 그러잖아요. 아뜨 하는데 애가 계속 갈라 그러면 진짜 화상 입을 만큼 뜨겁지 않으면은 하게 해줘. 왜? 네. 그러면 애가 울고 그다음부터 그러면 아따 하면 안 가잖아. 그죠? 근데 그런데 네. 진짜 펄펄 끓는 물에 아따 하는데 걔가 가서 지 손 넣겠다 그러면 그래
너 한번 당해봐. 그러고 늑해요? 아니잖아, 그거는. 그죠? 그건 네. 큰일 나잖아. 화상 입잖아. 너무 심하게.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기가 한 거를 배워보는 거 그래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주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뭐 1%, 2%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고 했는데 무슨 15%, 20, 30% 이렇게 비중을 잡아놓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뜨거운 물에 한번 손 넣어볼게. 말리지 마 이거야. 근데 부모가 어떻게 안 말려? 당연히 말려야지. 그건 화상 입고 난리 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포트에 뭐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이건 포트에 조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네. 그리고 네네. 되도록이면 제 방송만 보시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날씨 되게 네. 좋네. 예, 어디 네. 간단한 데로 외출 좀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그래요?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외출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유, 그래도 하세요, 오늘은 좀. 이런 날은. 예. 그래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MTN의 이반장이 진행하는 이반장의 주식이나 처리반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오늘, 예, 대전을 갑니다. 오늘 대전에 오후 1시부터입니다. 대전 중구에 있는 기독교연합 봉사회관 CBS라 그러죠. 거기 지금 컨벤션 센터에서, 올해 이제 마지막 그 중부 지역 그쪽에서 마지막 강의가 되겠죠. 제가 요즘 강의를 띄엄띄엄 가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아마 중부 지역 쪽에서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 분들은 오늘 와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예. 9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강남 선능역 4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HJ 컨벤션 센터 4층입니다. 4층 현정 빌딩이라 그래요. 4층 이벤트홀에서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여러분들 또 많이 오셔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장소가 얼마나 넓은지를 몰라가지고 워낙 이쪽은 많이 오는 지역이라서 하여튼 여러분들 일찍 되도록 모시는 게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바이로메드입니다. 예, 바이로메드인데요. 예.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에 진짜 안 그래도 바이로메드 상담했죠. 그래, 상담하면서 제가, 이거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거 매력 있어요. 근데 이거 언제 움직일지 좀 봐야 돼요. 근데 요번 주에 드디어 움직였죠. 오메, 이반장 어떻게 알았을까, 그죠? 이거 제가 탐방을 전에 가봤어요. 근데 이 회사가 매력은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어요. 근데 그 매력이 언제쯤 나올까라고 했는데 일단 요번 주에 좀 나왔더라고요. 요번 주에 좀 주가 흐름 한 20-30% 땡겼던데 근데 하여튼 다행이었어요. 저도 이거 보면서 야 저번 주에 딱 상담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트 보면 몰라요. 차트 보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왜? 이거 지지받다가 올라온다? 그걸 어떻게 알아? 이 타이밍이지. 저도 몰라요, 그거. 근데 이 주식이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 어느 정도 좀 매력이 있었으면이라는 건데 근데 하여튼 어찌 됐건 간에 아직은 104,000원 정도면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근데 이 회사가 계속 가냐 안 가냐 그건 몰라요. 또 조정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이 회사가 움직였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종목. 제이준 코스메틱. 제이준 코스메틱인데요. 이거 620, 제이준.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지금 계속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일단 이거는 중국 관련이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화장품이나 이런 마스크팩 쪽도 중국 관련이 해결돼도 이제 차별화가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움직일 수 있는 애냐 없는 애를 분석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과거같이 그냥 중국 움직였으니까 무조건 화장품 주식 관련주 움직일 거야, 마스크팩 움직일 거야,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잘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는 홀딩을 해보시는데 전 그렇게까지 의미는 크게 두진 않는데 아직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한번 나중에 보자고요. 저도 이 주식은 저는 그렇게 썩 좋게 보진 않아요. 다음 종목.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요즘 계속 에코프로 안 그래도 요번 주에 저 아는 분들도 좀 상담이 들어와가지고 좀 해드렸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일단은 워낙 여기서 꺾여 내려가면서 지금 요 모습이 좋은 모습이에요. 요 모습이.
그래서 일단 이 경우에는 아직은 홀딩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고점을 뚫어낼지 안 뚫어낼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렇게 꺾였다가 바로 요 정도 기간에 다시 회복하는 거는 일단은 이건 되게 얘가 힘이 아직은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때는 봐야 돼. 그리고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전 개인적으로는 2만 저는 한 7천 원 정도가 깨지면은 요번에 만약에 혹시 여기 못 뚫고 흐지부지 하면서 2만 7천 원 정도 내려와서 깬다 그러면 얘는 그러면 일단은 예, 매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예, 이거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지전자구나. 예, 삼지전자. 예, 삼지전자인데, 삼지전자 요즘 지금 주가 흐름 다시 내려오면서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요. 8,400원 매수가인데, 이 매수가 근처에서 뭐 지금 나쁘진 않은데, 얘는 손절가만 드릴게요. 이거는 뭐, 이런 주식은 그렇게 크게 의미있게 움직이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절가 7,000원으로 드릴게요. 종가 기준으로.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얘는 7,000원이 깨지면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시는데, 8,400원 매수가인데 제가 봤을 때 9,000원 넘었으면 그냥 파세요. 삼지전자 끌고 갈 필요는 없는, 이거 뭐 그렇게 끌고 갈 만큼 매력은 없어요. 다음 종목. 예, 제일바이오입니다. 예, 제일바이오인데요. 현재 4,140원에 10%예요. 매수가에서 좀 하는데 요런 거 같으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바이오 뭐 문재인 케어 때문에 뭐 바이오 무조건 들어가면 다 사고 막 이게 왜 그러냐. 과거에 이랬으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바로 그거야. 과거에 무슨 바이오 좀 움직이거나 뭐 되면 정책 테마 하면은 걔네 움직이면 그냥 아무거나 바이오 안 움직인 거 차트 이쁜 거 들고 있으면 되겠지. 여러분들 백발백중 그럴 거라고 내가 알거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근데 그게 이번에 함정이 될 거라고 제가 강의 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함정이 될 거예요. 이제 보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거 그다지 뭐 아직 썩 좋게 보지 않은데 뭐 저보다 혹시 많이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하셨다 그래서 나 이 종목 너무 잘한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죠. 근데 글쎄요 저는 굳이 아직 접근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KTNG입니다. 예, KTNG인데요. 일단 KTNG 같은 경우에 40%에 122,000원 일단 매수가 근처인데 일단 KTNG 같은 경우에 글쎄요 일단은 뭐 얘는 뭐 연말 쪽에 굳이 나쁠 이유는 없는 애인데 근데 뭐 작년에는 연초에 워낙 작년 같은 경우에 연초하고 중간에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작년에 연말이 좀 힘들었었고 요번에는 지금 점점 회복하는 구간이라서 연말에 굳이 주가가 작년같이 하반기에 주가가 밀릴 가능성은 별로는 안 보이는데 얘는 그렇게 주가가 확 올라가거나 그럴 애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122,000원 40% 사신 건 저 솔직히 뭐 배당인가? 뭐 이분 성격을 모르겠어. 죄송한 얘기인데. 성격을 알아야 돼. 배당인지 뭔지. 배당이면 냅둬도 되고 배당 아닌데 이걸 40%다? 그건 아니고. 예, 다음 종목. 예, 애경유아입니다. 예, 애경유아인데요. 애경유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매수가 근처에 11,700원 20%인데 애경유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 근처에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화학주는 여러분들 좀 틀리죠. 다른 대형주들하고 틀리게 안전하게 꾸준하게 움직이죠. 대형 화학주들 중에. 요런 쪽들은 흐름이 좀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 흐름은 나쁘지 않게 봐요. 그런데 문제는 애경유아 같은 경우는 뭐 대형 화학이나 이런 쪽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좀 특화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1,500원이 깨지면 얘는 손절하시고요. 만약에 11,500원이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좀 지켜보셔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여기서 조정받고 위로 뿌냐? 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좀 올라오면 그냥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너무 또 이거 그렇게 크게 먹으려거나 그래서 오래 끌고 가거나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예, 제가 워낙 이번 달에는 강의를 안 하려고 했다가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마포부터 저번 주 하게 됐는데 마포를 보고 너무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도 저를 필요로 하는 곳들이 아직도 많고 그런 분들이 많으시구나 해서 더 많이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 방송도 저희 방송이 제가 가는 길이 저희가 가려는 방향이 옳다고 보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들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 항상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많은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밖에 잠깐이라도 나가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